일제강점기라는 말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일본령으로 조선이 존재했던 기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약 35년간 이어진 주요 시대 중 하나인데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전적인 권한은 일본 제국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뜻은 일제에게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를 줄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흔히 통치정책의 방향을 기준으로 헌병 경찰 통치기, 문화 통치기, 민족 말살 통치기로 각각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되었으나 일본과 단교하고 양국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이후에도 한동안 존속하여 9월 2일 미군정과 소련군정 주둔 후 행정권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며 9월 28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힘이 강한 국가는 힘이 약한 국가를 다스립니다. 이것은 세대를 초월한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언제든 참견하거나 개입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19세기 일본의 굴욕 지배를 받으며 자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자국의 힘이 있어야만 분단도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럼 21세기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아직도 서럽게 무시당하며 한 국가의 존립에 대해 지켜낼 힘이 부족할까요? 우선 경제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경제순위는 세계 12위입니다. 세계은행 기준 205개국 중 12위라는 순위는 그냥 장난인 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군사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느냐를 놓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군사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기나 군사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매년 국가별 군사력을 분석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군사정보 수집이 가능한 국가 137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은 세계 7위라는 순위표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 순위의 근거는 국가별 파워 지수를 산출하는데 육, 해, 공, 각군 장비의 규모, 인구, 가용병력, 예비군, 석유 생산 및 소비량, 구매력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해 집계합니다. 현재 2020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한 단계 뛰어오른 6위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대전에서 개전과 동시에 출정하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인데요. 전투기는 빠르고 강력한 화력으로 적진에서 가장 먼저 적의 주요 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들어오는 아군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공권을 먼저 장악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군의 화력이 강력하더라도 하늘에서의 제공권 확보가 안되면 무용지물에 가까워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강력한 하늘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공군 전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세대 전투기 40기 플러스 90기 도입 예정이며 4세대 전투기 288기입니다. 주요 기종으로는 F-15K, KF-16, FA-50인데요.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강력한 공중전력을 보유한 공군입니다. 유일한 단점이었던 공중급유기 A330 MRTT를 도입으로 그전보다는 확실히 강력해졌습니다. 2019년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 4대도 도입됐는데요. 또한 주력 기종인 KF-16 130대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하여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KF-X의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전투력으로만 세계 4위에서 5위의 위치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단기간 공군 전투력이 급상승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4.5세대 전투기 144기, 4세대 전투기 220기인데요. 주요 기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A, F-15S 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서아시아에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1달러를 이용하여 미국산과 유럽산의 최신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중입니다. 사실 사우디도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를 원했지만 잠재적 적성국에 첨단 무기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로비와 여러모로 껄끄러워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로 인해 무산되면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F-15 SA-84기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5세대 전투기 50기, 4.5세대 전투기 25기, 4세대 전투기 297기입니다. 주요 기종은 F-35I 아디르, F-15I가 있으며 말 그대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공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전투조종사들이 기량이나 실전 경험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지원 전력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크게 뒤처집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F-35기를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모두 50대의 F-35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4.5세대 전투기 150기, 4세대 전투기 119기입니다. 주요 기종으로는 라팔C, 미라지 2000C, 역사상 최초로 전투기를 군대화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공군은 1909년 프랑스 육군 항공대로 창설되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장비의 대부분을 자국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IS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프랑스 공군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공군 전투력을 보유 중입니다. 5세대 전투기 17 플러스 121기 도입 예정인데요. 4.5세대 전투기 148기나 보유하고 있으며 4세대 전투기는 1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종은 F-35B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미국 최우방 국가인 만큼 F-35B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 영국 경제가 흔들리자 무서울 정도로 군사력을 감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도입한 유로파이터 트렌치 1 55대를 업그레이드 할 돈도 유지할 돈도 없어서 전량 중고 매각하기로 하였고 C-103J 허큘리스 수송기도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퇴역시키는 등 엄청나게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축해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5세대 전투기 50기, 4.5세대 전투기 220기, 4세대 전투기 627기로 약간의 뻥스펙이 있긴 하지만 현재 알려진 재원으로는 절대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주요 재원은 수호이 27SK, 수호이 30MKK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군 병력 수도 세계 최대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스텔스 젠20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예상외로 공군 조종사들 숙련도도 높아서 수호이 17, 젠10 탑승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 시간은 180시간 이상입니다. 참고로 미군이 180에서 190시간이며 우리 공군과 일본 자위대는 150시간 정도입니다. 5세대 전투기 42기 플러스 105기 도입 예정이며 4.5세대 전투기 8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4세대 전투기는 19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종은 F-35A, F-15J를 사용하는데요. 항공자위대의 공대함 전력은 미 공군 못지않게 매우 뛰어납니다. 전투기는 중국 공군에 비해서 질적으로 우세하며 조기 경보 및 관제 능력도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장거리 타격 능력마저 강화한다면 항공자위대의 모습은 더욱 위협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에 필적하는 공군 전력을 가진 나라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 11 플러스 1000기 도입 예정입니다. 또 4.5세대 전투기 342기, 4세대 전투기 539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종은 수호이 27S, 수호이 57이 대표 기종입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2000년대 들어 러시아 공군에 다시 신형 장비가 대규모 배치되기 시작했고, 미 공군의 스텔스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현재 수호이 35와 같은 신형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 482 플러스 2343기 도입 예정이며 4.5세대 전투기 또한 1000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 1861기로 역시 천조국다운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종은 F-22, F-35, FA-18, F-15 등 전세계 성능 좋은 전투기는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역사상 최강의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모든 군대 중 유일하게 최첨단 미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역사상 단 한 번도 제공권을 상실해 본 적이 없고, 적기 격추전적 역시 화려할 정도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입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당장 미 해군 항공단의 전력은 미 공군을 뺀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공군력을 능가합니다. 한마디로 미 공군이 없어도 미 해군 항공단 전력으로도 압도적인 세계 1위 전력입니다. 국가마다 정보기관 등에서 자국 및 주변국의 군사력 동향 등을 파악하지만 정확한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기관은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육군은 기갑사단 등 기계화 부대의 규모, 해군은 함정 척수보다는 배수량, 총 톤수, 공군은 4세대급 전투기 보유 대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육군 전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 해군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10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군과 해군도 중요하지만 현대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장악하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종합적인 전투력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군 전투력은 주변국 대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다가올 KF-X의 실전 배치가 다가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배 이상 높은 순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KF-X 사업이 한국에게는 전투기 이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강한 항공모함이 있어도 이지스함처럼 적을 먼저 찾아내는 지원함이 없다면 바다 위에 떠있는 그냥 값비싼 고철배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런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침투작전에 최적화된 해병대를 운영하며 명실상부한 해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사력을 다해 싸워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당시와 현재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역사는 항상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언제고 우리가 방심하거나 나약해진다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제력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란 뜻인데요. 자위권이란 말은 우리가 국가의 힘을 얻어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만 지켜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생각과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방산무기에 대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또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상상한 이상으로 강한 국가입니다. 싸워서 지더라도 옛날 대한민국처럼 호구가 되어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명 국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강인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한국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